페페TV에서 즐거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전기차 회사 테슬라 아시죠? 앞으로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가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페페TV에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선두주자입니다. 이 테슬라라는 회사는 일본의 파나소닉과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협력업체였는데요. 파나소닉이 잘렸답니다. 아, 그래. 소니도 망했는데 파나소닉이 멀쩡할 리가 있나요? 파나소닉 옛날에 워크맨도 소니 미치였잖아요. 소니랑 손잡고 후쿠시마 앞바다 가자! 이번 영상에서는 테슬라가 파나소닉 토사구팽하고 우리나라 기업과 손잡고 가기로 했다는 소식과 전기차 시장 전반에 걸쳐 정리해드리면서 국제무역과 세계 경제에 대한 상식 수준을 올려보는 시간,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파나소닉이 테슬라 독점 공급 계약 관계가 깨지면서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일본의 파나소닉과 사업적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파나소닉이 올 초 테슬라 경쟁사인 토요타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트위터를 통해 파나소닉 탓에 모델3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에휴, 일을 어떻게 하길래 협력사 사장이 트위터로 비난하겠어요. 쌤통이다 파나소닉. 그동안 테슬라는 일본의 파나소닉과 사업적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나소닉이 올해 초 테슬라 경쟁사인 토요타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스가 카즈히로 파나소닉 최고 경영자는 일본 본사에서 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파나소닉은 중국에서 테슬라와의 어떠한 사업 계획도 없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스가 카즈히로 파나소닉 최고 경영자는 중국에 배터리 공장을 지을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테슬라가 다른 업체가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 배터리 제품을 사용할지 아니면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배터리 공장에서 공급받을지 여부는 테슬라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LG화학과 CATL을 의식한 듯 전기차 배터리는 가장 중요하고 비싼 부품이라면서 LG화학과 CATL 제품이 아닌 미국 네바다주 배터리 공장에서 수입하는 것이 최선책일지도 모른다는 치졸한 발언으로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파나소닉이 테슬라와의 협력을 포기하고 토요타 등 다른 자동차 업체와의 전기차 배터리 납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토요타가 중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종 가운데 일부 모델에 파나소닉 배터리를 공급하는 방안이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 얘네 진짜 상도덕이 바닥이네요. 세상에 어떤 회사가 우리 회사랑 거래하고 있는데 경쟁사랑 협력해서 배터리 합작사 회사 따로 차린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진짜 일본 기업이 일본 기업 했네요. 배터리 업계는 이같이 테슬라 파나소닉 동맹이 와해되면서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3 수주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전세계 자동차용 배터리 출하량 1위인 CATL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유인을 바탕으로 테슬라 구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LG화학은 CATL을 꺾고 최종 배터리 납품사로 선정되면서 업계 내 위상이 한층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테슬라는 보조금까지 대준다는 중국이 아닌 한국 배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LG화학이 선택된 배경에는 중국 내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입증, 테슬라 공장과의 물리적 거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LG화학은 지난해 2조 원을 투자해 중국 난징 전기차 배터리 2공장 건설에 나선 지 3개월여 만에 1조 2천억 원을 추가 투자해 배터리 1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더욱이 LG화학의 배터리 공장이 위치한 난징은 테슬라 상하이 공장과 불과 300km도 안 돼 운송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LG화학이 테슬라의 중국 물량을 확보하면서 LG화학의 중국 진출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LG화학은 파나소닉의 중도 포기에 힘입어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공급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테슬라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링강 산업구에 20억 달러 약 2조 3,620억 원을 투자해 중국 전기차 생산기지 기가팩토리를 지어 연간 5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습니다. 기가팩토리는 테슬라가 미국 이외 지역에 세운 첫 번째 전기차 생산 공장입니다. 테슬라는 기가팩토리 공장 건설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자 모델 3 생산을 앞당길 방침까지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와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합의하고 마침내 LG화학이 테슬라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 3 공장에 배터리 납품사로 선정되게 된 것입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생산할 전기차 모델 3에 LG화학의 배터리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델 3는 테슬라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있는 전기차 신모델로 향후 전기차 업계를 선도할 제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LG화학은 홈그라운드에 이점을 지닌 중국의 CATL을 품질 및 가격 경쟁력에서 꺾었습니다. LG화학은 기존 구형 배터리보다 용량이 큰 21,700형 배터리 공급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곧 생산하는 중형 세단 전기차 모델 3에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하고 내년에 출시 예정인 컴팩트 다목적 차량 CUV 모델 Y에도 LG화학 제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테슬라 수주전에서 한국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놈의 전기차 페페TV야, 너 왜 이렇게 전기차에 집착하냐? 전기차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 전기차 산업은 정말 중요한 미래 사업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심지어 중동까지도 앞으로 전기차 운행만 하게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앞으로 유럽에서는 가솔린차와 디젤차는 운행이 점진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런던의 경우 울트라 로우 에미션 존, 즉 초저 공해존 발동으로 유럽연합의 매우 강력한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충족한 차만 런던 중심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초저 공해존 벌금은 현재 200파운드 약 30만원이고 내년부터 300파운드 약 45만원으로 더 늘어납니다. 서울 노후 경유차 운행 위반 과태료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악화됐다며 지난해 사흘 동안 대중교통 무료에 150억 원을 썼습니다. 무료 버스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런던시는 일회성이 아닌 실용적인 장기 계획에 예산을 알뜰히 투입하는 모습입니다. 런던시 맑은 공기 기금은 10년에 걸쳐 2,200만 파운드 약 332억 원을 써서 공기질을 더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런던뿐만이 아닙니다. 유럽 지역의 경우 경유, 연료자동차 운행 규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와 유럽 시장을 표적 시장으로 삼고 있는 자동차 생산 업체들도 경유차 생산을 줄이는 대신 이를 상쇄하기 위해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함부르크시가 시내 중심가도로에서 경유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벤츠, 아우디, BMW 등의 3대 자동차 회사가 있는 독일조차 경유차 운행을 금지시킨 것은 충격적이고 유의미한 행보입니다. 독일 법원이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운행 금지 대상은 유로6를 충족하지 못한 차량입니다. 이는 유럽연합이 2013년부터 적용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 기준입니다. 함부르크시에만 16만 8천 대에 이릅니다. 운행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25유로 27,000원, 트럭은 75유로 81,000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탈리아의 금융 중심지인 밀라노는 최근 내년부터 경유차의 운행을 규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리노, 로마 등 이탈리아 주요 대도시들도 도심 운행 금지 등의 규제를 발표한 상태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시는 2019년 이후 새로 등록되는 경유차의 시내 진입을 금지합니다. 한마디로 노후차가 아닌 새 차더라도 시내에 끌고 나오면 벌금 때리겠다는 겁니다. 2040년 이후
경유차와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차는 판매 자체가 불허됩니다. 아예 내연기관차는 팔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에 더해 프랑스 파리시는 2024년부터 경유차, 2030년부터 휘발유차까지도 통행조차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2040년 프랑스 내 내연 기관차를 판매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를 뛰어넘는 계획이 파리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프랑스 환경부는 1997년 이전 등록 경유차와 2001년 이전 등록 휘발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 등 저공해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시청자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페페TV가 전기차에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전세계에서 내연기관차는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지구 역사의 유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니, 파나소닉 사장님, 테슬라랑 공급 계약했는데 닛산이랑 협업 배터리 회사 만들면 누가 같이 사업하겠어요? 양심에 털났어요? 반도체도 망해, 테슬라에 공급하는 자동차 배터리도 한국에 뺏겨. 아주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겠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다 아베 탓입니다. 아베한테 가서 따지세요. 후쿠시마 농수산물 팔아먹은 돈으로 보조금 좀 달라고 해보세요. 에이, 아니다. 그 짠돌이가 투자 같은 거 할 리가 없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베한테 가서 따져보세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겨울이라 활동량이 적어져 운동 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라도 간단히 몸을 움직여서 건강 챙기시고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기를 페페TV가 응원하겠습니다. 날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그래도 유니클로 히트텍은 입으시면 안 돼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